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춘절을 끝낸 중국장이 열리면서 중국이 오늘 무려 1.36% 상승을 했고, 또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14일, 15일 날 다시 중국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동반 매도를 했고, 매도 주체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도 이틀째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심상치 않네요. 지난번처럼 연기금이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3달간 계속 매도했던 것처럼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를 계속하면서 다시 하락장이 계속 시작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아직 5시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개장을 안 했고 시간의 단일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장과 미국장도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몇몇까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해외 시황과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안 열렸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에 관한 거는 지난주 영상 코스피 2200 붕괴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케이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길래 우리 증시 정말 큰일 났다. 와, 이거 선물 옵션 만기일에 드디어 밀어버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저번 주 거였어요. 자, 일본은 오늘 건국기념일이라서 휴장입니다. 오늘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탁 개장하면서 쭉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S&P 500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까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상승으로 턴을 했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25, 이 밑으로 요즘에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역 회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네요. 근데 환율이 1130을 찍으면은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나 보세요. 지금도 매도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매도 포지션이 이번 주가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라서 얘네가 잠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건가, 아니면은 환율 때문에 취하는 건가, 이걸 보셔야 돼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졌는데 이게 지금 1% 이상 빠진 다음에 장이 다시 개장해서 그렇습니다. 52불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얘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유가는 오히려 지금 내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현재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오일 실적 있죠. 그리고 S-오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원대인가 3만원대인가 주가가 그만큼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배당조차 안 좋습니다. 중간 배당도 없었고 배당도 다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이 내리면은 배당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회사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시총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배당액도 줄거나 아니면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기차, 현대차라던가 뭐 기아차라던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연중 최저치를 찍을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 부응을 위해서. 그런데 저렇게 원래 배당을 주던 회사들이 갑자기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기업 주식이 아니거나 중소기업 주식이나 그러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옛날 보세요. 무배당 결정.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도 안 나와가지고 뭐 이딴 주식이다 했냐 이랬었지만 그 뒤 주가가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기업이든 아니든 실적이 안 좋으면은 무배당을 하게 됩니다. 델몬트 주스처럼 무과당이 아니라 무배당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 일주에서 첫째 날이라서
그나마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 2200이 저항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좀 찌질찌질 거릴 확률이 높고,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너무 올랐어요. 한 달이 지금 넘게 오른 미국 증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과 다르죠. 이번 주는 막 2250 뚫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죠. 왜냐? 옵션 만기일이고, 지금 연기금 포지션도 매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외인 포지션도 매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개인은 이제 설날 끝났다고 막 증시에 달려들죠. 이게 문제예요. 설날 끝나면은 개인은 이제 긴 연휴가 다 끝났다,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던가 외인들이 일부러 설날 끝나기 전에 그 포인트를 맞춰 놓습니다. 2200. 지난번에는 추석 전에는 2350. 뭐 이런 식으로 끝자리까지 탁 맞춰놔서 기대감을 팍 주게 하고 이제 신나게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또 들어오죠. 지수가 이제 빠지면은 금투가 또 사요. 지수를 지탱해 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2150에서 이제 2200 사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와리가리 치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다시 이제 한 2200 딱 넘으면은 여기 있는 물량 다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그래왔으니까. 뭐 사모펀드나 이런 애도 똑같아요. 다시 또 빠지니까 사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샀어요. 지금 한 달이 넘어서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연기금이 빠진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까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지수 2200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다시 뭐 2100 밑으로 아니면 2100 지지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저번 달과 달라요. 저번 달에는 옵션 만기를 끝난 다음에 이제는 할만해졌네요. 왜냐? 연기금도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모았던 거를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펀드는 이제 또 다시 살려고 하고, 손바뀜이 있는데 얘네는 절대 위에서 안 사요. 위에서 안 사면은 주가가 밑에서만 이렇게 사기 때문에 위로는 안 오른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어요. 자,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어도 잘 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 때 빠졌던 그 휴유증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참 올라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가 갑자기 빵 하고 잘 올랐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극성을 부리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이 요즘 잡주 전성시대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파미셀 때문에 제약주 투심이 좀 많이 죽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미약품도 올라오고, 한미약품은 물론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른 애들도 따라가죠. 물론 이거밖에 상승 안 했지만 신라젠이라던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뭐 셀트리온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제약주 뭐 이렇게 삼천당 제약처럼 계속 연이어 오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제약주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하죠. 반대로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비건 대표가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흑살이 좀 났죠. 종목에 따라서. 자, 비건 대표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회담을 다 끝났는데 2박 3일 동안 했죠. 총 55시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뭐 닭고기를 먹었고 뭐 했고 뭐 평양냉면 먹었다 그런 거보다 이 스티븐 시걸이 아닙니다. 이 스티븐 비건 씨가 북한에다가 제시한 게 제재 완화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북한에다가 제시를 했다. 이 문구가 아주 안 좋은 거죠. 뭐냐면은, 야, 니네 비핵화 안 하면은 일단은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없어. 근데 이거 제재 완화 빼고 말해봐봐. 우리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재 완화죠. 대북주 드신 분들은 철도고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뭐고 이 제재 완화가 안 되면은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 얼마나 저 주식 커뮤니티라던가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뭐 농업 비료주가 이번에 갈 거다 뭐 할 거다 하면서 막 도배하면서, 도배라기보다는 뭐 글을 막 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야, 동호회들이 똥줄 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제재 완화를 일단 뭐 양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를 안 하면은.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뭐 대유 같은 경우에는 비료주인데 6% 정도 빠졌고, 경농 5% 빠졌고, 현대사료 3% 뭐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개성공단 관련주 뭐 좋은 사람들 이 정도 빠졌고, 아난티 이런 애들도 당연히 빠졌고, 아직까진 뭐 급락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했는데, 보통 이 대북주나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이슈가 있을 때까지 계속 띄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27일, 28일이면은 이 기간 동안 계속 띄워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막 밑으로 막 하거나 횡보하거나 이렇게 찌질 하다가 이제 회담 하루 전이라던가 회담 당일날 이렇게 한번 쫙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고 튄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딱 V자 같은 거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와 이거 이제 뚫고 이쪽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냥 팍 빼버리는 것처럼 당분간 찌질거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치고 그냥 쫙 올라갈 명분이 없죠. 지난번에 이 대북주 1차 회담 때 기대감에 사신 분들 아직도 탈출 못했습니다.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아난티를 제외하고 대하TI도 자꾸 막 기관에서 레포트 나오고 그러길래 얘는 어제 강좌래 토요일날 강좌에 올렸었죠. 여기하고 여기 강좌를 보시면은 대하TI를 막 추천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너무 매집을 많이 해놨다고 이제 팔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10,000원을 유지해주고 끝난 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라 들어오시오 한 다음에 뺄 확률이 높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빼고 이렇게 찌질 하면서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물론 얘는 코스닥 종목이라서 이슈에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갑자기 위로 딱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철도 규제 완화라던가 뭐 그런 뉴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삐용 올랐다가 다시 찌질 삐용 빠졌다가 제재 완화 뉴스 뭐 계속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2월 27일, 28일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트럼프가 협상 방식이라던가 회담 방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벼락치기 회담이라고 해서 일단은 추상적으로 맨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가지고 정상인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회담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밑 접촉해가지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거 나눠줄게 이렇게 해줄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수상들끼리 대통령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친서 같은 거 전달하고 여기서 친서는 친자 확인서가 아닙니다.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성명문 그런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도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중국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협상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지시도 없었다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 플레이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보통 W 놓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밑에 담당자들이 뭐 한 게 없는데 일단은 언론 플레이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명문 발표할 때도 그냥 알맹이가 없고 그런 적이 지금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만나가지고 뭐 비핵화 리스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때 정말 기대도 좋다. 우리는 뭐 성과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그냥 연설에서는 만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얘네가 잘 해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을 뭐 동지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끝나서 그 다음에 대북주가 무너졌었죠.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오면은 다음번에는 3차 회담? 아니 3차 회담 해도 안 될걸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2%에서 40%대라서 이대로라면은 이제 재선도 힘들어요. 재선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북한도 트럼프가 이제 갈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좀 협상해가지고 얘네도 뭐 제재 완화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정권 바뀔 때까지 그 다음에 뻐긴 다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대북주는 코스닥 종목인데 저 회담이 딱 28일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데
실적 발표도 이제 3월 달까지 하잖아요. 3월 달 말까지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까지 안 좋아가지고 2배로 더 두드러 맞으면서 거기다가 더 최악인 것보다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이번 연도까지 적자 돼가지고 4년 연속 돼서 관리 종목이라던가 상패 종목 돼서 돈 다 날리는 시나리오가 정말 최악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한가 간 종목이 UID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왜 그래요? 3년 연속, 4년 연속 영업 손실 관리 종목 된다. 이 뉴스에 오늘 상폐될 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뭐 이런 애들도 이만큼 빠지고 디지털 옵틱 뭐 이런 애들도 오늘 하한가 갔고 3월달과 4월달은 상패 시즌이에요. 이제 4분기 결산을 했는데 4분기에도 턴어라운드를 못 해가지고 이 1년을 따져서 이게 또 적자면은 4년 연속 적자에서 영업손실 나면 관리 종목 아니면은 상패 심사 들어가서 나가리. 예.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 오늘 진짜 하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죄다 관리 종목 편입 뉴스에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액션 스퀘어 조심하라고 한 거죠.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반기문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유시민 테마주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유시민 씨 관련주가 오늘 올랐습니다. YBM넷 보혜양조, SG 충방 전부 다 올랐어요. 포비스 TNC 얘도 오늘 18%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 YBM넷이 오늘 상한가를 갔길래 유시민 씨가 뭐 대선이라도 나오나 봤더니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남북경협주가 내리면서 테마가 순환매가 와가지고 지금 다시 뭐 가고 있네요. 유시민 씨는 그전이랑 똑같네요. 알릴레오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아직 대선에 관심이 없다. 뭐 그 얘기를 했지만 아직 대선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김경수 씨가 지금 구속된 마당에 나갈 사람 너밖에 없다. 당에서 나가라면 떠밀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어요. IBM넷이.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딱 사놓고 위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공매도 치고 빼고 실적으로도 충분히 뺄 수 있으니까. 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만 얼마가 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4,500원인데 예전에 반기문 씨가 고개 절레절레 했을 때 10,000원대로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와 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왔네. 근데 11,300원에 아니 13,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이거 힘들죠. 지수가 다시 빠지니까 일반 주식에서 이제 이렇게 잡주가 좀 움직이는데 그럼 지난번에 정치 테마주랑 수소차가 같이 움직였으니까 수소차가 같이 움직였나 봤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엔코리아를 제외한 뭐 수소차 관련주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이지 뭐 보합 정도? 그 다음에 이엠코리아만 올랐어. 이엠코리아만 이렇게 살짝 올랐는데 지금은 그냥 정치 테마주 수소차 놔두고 정치 테마주 쪽으로 그냥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매진 아시아라는 이 회사가 오늘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어요. 아, 이 실적 때문에 그런가 딱 봤더니 이 JTBC에서 새로 금토 드라마 있잖아요. 그 스카이캐슬 끝난 다음에 하는 금토 드라마 리가라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청률이 떡망했고 재미없다라는 그거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리가라이라는 이 드라마 자체는 일본에서 나온 드라마예요. 그걸 원작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한국에서 지금 리메이크된 거는 한국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원래 재미있던 게 다 없어졌다. 신선함이 없어졌다면서 욕만 먹고 있어요. 이게 뭐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지껏 뭐 100번 싸워서 101번도 안 진 변호사. 그런데 돈만 밝히는 변호사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돈만 밝히는 변호사를 갑자기 로맨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변화하는 그런 식으로 심파극이라고 하죠. 막 그런 식으로 막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한 거는 성공한 게 라이엇 게임? 뭐 그런 거 빼고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다 딱 봐가지고 일본 코미디물을 리메이크한다 딱 싶으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원작이 코미디물이면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심파극이 코미디가 들어오면 심파극으로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영화라던가 드라마가 뭐 리메이크 된다면은 흥행을 기대 안 하는 편이 거의 좋습니다. 이번에 이거 폭망하겠는데 했는데 진짜 주가도 폭망한 거 보고 참 웃기더군요. 그런데 오늘 얘는 이렇게 내렸지만 또 오른 주식이 있죠. 자, IHQ라는 엔터주인데 얘는 옛날에 뭐 중국 드라마 수출이라던가 뭐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 뭐 드라마가 인기 있다면 그때 오르는 그런 주식인데 오늘 갑자기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얘는 LG하고 그다음에 CJ 헬로비전이 합병을 하면은 이쪽 케이블 시장에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만큼 올랐어요. 양매수도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이 종목 많이 매매해봤는데 평소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얘를 거래량 안 터졌을 때 매매를 하잖아요. 속 터집니다. 그리고 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 하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가까이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얘 이때도 그랬잖아요. 언젠간 띄우겠지 했는데 안 띄워. 여기 한번 찍으면 안 띄워.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한번 띄우면은 그 다음에 그게 끝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할 때는 좀 잘해야 돼. 얘 팔기도 힘들어가지고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가를 파는데 이렇게 올랐을 때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 한번 빵 띄우고 그 다음에 또 언제쯤 올리나 보세요. 안 올린다니까. 답답해 진짜. 뭐 이쪽에서 1억 원어치 사도 이 위에선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팔 수는 없다라는 사실. 이거 힘들어요 이 종목 진짜. 그리고 조회 공시했죠. LG U+하고 그 다음에 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하나. 뭐 조회 공시 답변 같은 경우에는 LG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을 오늘 팔았죠. 자.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한번 있었던 이슈였고 저도 그때 매매를 했습니다. 작년 1월 26일 날 이때쯤인가? 이때 저 했었었고 1월 23일이구나. 이때 그 뉴스 한번 띄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만큼 빠졌다고. 한 번 나온 뉴스고 한 번 또 나온 이슈기 때문에 얘는 뭐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다. 계속 말했었죠. 올리려고 했으면 5G 이슈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LG U+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웨이 이슈 그리고 또 5G가 지금 이제 또 이미 이슈가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4분기 안 좋았죠. 4분기 전년 대비해서 48.3%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안 좋죠. 안 좋고 화웨이 게 왜 쓰면 안 되냐 여러분이 뉴스 찾아봐도 알겠지만 화웨이라는 데가 대주주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술 유출이 대박입니다. 기술 같은 거를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오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해킹칩,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막 중국에서 보셨죠? 핸드폰 이렇게 딱 봤는데 갤럭시 엣지 기술을 완벽하게 따라했어. 보니까 그 톱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 유출해가지고 이렇게 딱 삼성 거 그대로 박은 것처럼 이 화웨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대주주가 누군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없고 주주의 이 주식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뭐 그런 게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고 사실상 중국 정부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모집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이 데이터 같은 걸 모집해가지고 그걸 악용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서 화웨이 퇴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퇴출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LG U+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겠다. 화웨이 장비, 5G 할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하고 있죠. 화웨이 이슈를 저거를 진짜 한 3, 4개월? 저 주가 올랐을 때부터서 계속 그랬잖아요. 저건 화웨이 이슈로 뺄 것 같다. 화웨이 이슈로 뺄 것 같다. 했는데 진짜 빼고 있으니까 참 쓰레기네요. 자, CJ 헬로도 기간이 먹튀했죠. 전날 이만큼 샀다가 이렇게 오늘 다 팔았는데 얘네도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5.7% 내렸고 실적은 안 좋습니다. 단지 LG U+가 뭐 이제 인수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회 공시 요구도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게요. 지난번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도 했잖아요. 참 더럽고 치사하지 않나요? 이 주가를 빵 띄워놓은 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저 이슈를 딱 터트린 다음에 바로 팔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치사하지 않아?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적 빵 나와서 빡 빼버리기. 그리고 공매도는 요만큼 쳐놓고 공매도만 봐도 징그러운데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저것도 진짜 노리고 한 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팔려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임주 컴투스 오늘 내렸죠. 얘는 맨날 이랬다니까요. 뭐 쇼커버린 기대감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올렸다가 그 다음 삐용 빼버리기. 지난번에도 쭉 올렸다가 삐용 빼버리기. 이런 게 너무 짜증난다고. 이번에 실적도 되게 안 좋았는데 얘 갤럭시 S10 시연회 때 새로운 IP 썸머너저 신작 공개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얘도 좀 이쪽에서 좀 이렇게 갈 때 봐야지 얘를 이쪽에서 빠질 때 보면은 뒤질 수가 있어요. 게임빌도 지금 실적 둔화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보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실적은 영업 손실이 8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 지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임빌이랑 옛날에 컴투스랑 같이 갔었어요. 얘가 20만 원 가까이 갔던 그런 주식이에요. 19만 원이었나? 19만 7천 원이었나? 얘가 왜 올랐냐면은 서머너즈 워가 잘 나갈 때 컴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올랐었어요. 이때가 산타랠리가 있었던 그때죠. 제가 2014년도에 주식했을 때 게임주 탁 사니까 촥 올라가길래 미친듯이 올라갔었어요. 한 3만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0몇만 원까지 가고 막 20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니까 대단했었죠. 그때 산타랠리 빼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때 오른 걸 본 적이 없는데 얘는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5만 원밖에 안 되죠. 얘는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단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DPC 같은 거죠. 방탄소년단들 이번에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처럼 오른 것처럼 얘도 실적 자체는 안 좋은데 서머너즈 워 그 이하게 올랐고 지금은 걔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얘는 5만 원대. 근데 컴투스는 지금 또 먹튀하고 튀었으니까 수급이라고 해봤자 이 기관인데 금투가 대부분이고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막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투스에서 신작 공개 뭐 하고 해도 지금 중국 출시가 중요해요. 중국 출시. 근데 중국에서 지금 심의를 하면은 뭐 받아주긴 받아주는데도 상용화까지 하거나 아니면 심의 기간이 좀 더 예전보다 길다고 지금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지금 1분기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지금 1분기는 3월이 끝인데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갤럭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AP 시스템 이런 애들은 폴더블 폰과 OLED 관련주인데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OLED가 생각보다 너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완전히 추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개판을 쳤고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서 이제 AP 시스템과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라던가 OLED라던가 그 부품주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죠. 자, 근데 폴더블 폰 이제 가격이 대충 나왔는데 가격이 150만 원부터서 300만 원 사이까지 나올 거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는 휴대폰이 하나로 안 나오고 예를 들면 64기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120기가 이렇게 용량도 좀 차별화되고 기능도 좀 차별화된 거 뭐 갤럭시 XR이 나왔으면은 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형 그 다음에 보급형 그 다음에 고급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급형으로 가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폴더블 폰도 300만 원 수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갤럭시 9 같은 경우에는 99만 얼마 해서 100만 원 안 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도 훌쩍 넘을 거라는 생각을 하네요. 왜냐면은 액정이 뭐 2개가 됐고 뭐 한다는데 액정 크기는 솔직히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이거든요. 갤럭시 S4 탭이 갤럭시 탭 S4가 70만 원 정도거든요. 핸드폰보다 더 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액정이 크다고 돈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도 지금 고가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나온 다음에 이 가격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감 소멸이라던가 그런 뉴스로 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갤럭시 XR이 공개가 되고 가격이 200만 원대다 하니까 기대감이 떨어졌다면서 이전에 아이폰 관련주가 내렸던 것처럼 이 폴더블 폰도 이 실제 가격이 공개되고 그러면은 그럼 좀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이라던가 OLED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저거의 가격이라던가 이슈라던가 그걸 다 살펴보고 아 뭘로 얘네들이 한번 뺄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과연 매매할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공개하잖아요. 갤럭시 S10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럼 거기서 가격 공개를 하거나 스펙 공개를 하거나 그러면은 더 띄우기보다는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주고 뭐 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막 보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식 중에서 노릴 만한 거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뭐 대북주라던가 정치 테마주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도 나오면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주식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투기성 단타에 징벌적 과세를 검토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재부하고 뭐 문제가 좀 있대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거래세 이중과세 문제 있죠. 거래세는 좀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3억으로 낮추는 거를 이번 연도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단타 거래세를 또 한 번 걷겠다. 뭐 이런 뉴스예요. 야, 얘네는 이거 보니까 참 참신하네요. 뭐냐면은 아니 이게 양도소득세라던가 그 다음에 거래세로도 이걸로도 걷고 단타 거래세로도 걷고 이 삼중과세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참 너무 참신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세금을 왜 주식에서 계속 걷으려고 하지? 이게 뭐 담배야? 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 뭐 거래세 인하는 솔직히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이거 속지 마세요. 2월달 안에 한다는데 2월달이 지금 몇 일이 남았다고. 맨날 뭐 코스닥에서 연기금 10조 원 투입 뭐 그 얘기했다가 나중에 1조 원 투입 뭐 그런 얘기했다가 알고 보니까 연기금 다 팔고 튀고 뭐 그런 것처럼 저런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쟤네들 저거 하면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기관이랑 외인은 맨날 단타치고 지네는 수수료도 없고 거래세도 없고 그런데 기관에는 수수료 거래세도 없어요. 우리 개인한테는 단기적으로 팔고 튀면은 또 과세를 더 하겠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자, 그리고 넥스트리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평소 거래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가 팍 늘면서 이만큼 뛰었죠. 뭐 뉴스가 있나 했는데 뭐 뉴스도 없어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20억 적자 지속이에요. 그냥 봐도 재무제표 봐도 없어. 오히려 이번 연도에 상폐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적자 지속되고 관리 종목 들어가고 있고 아까는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아서 하한가를 갖고 이번에는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상한가 가려고 하고 20% 오늘 막 이런 날 올랐어요. 그럼 얘는 뭐다? 그냥 꼬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꼬시기. 이제 상폐 당하기 전에 뭘로 장난칠까? 동전주라던가 적자 지속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별로 없거나 그런 뭡니까? 품절주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막 차트만 보면 여기 막 돌파해가지고 가든 막 사람들이 보고 막 그냥 매매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세요. 얘가 여기 돌파하고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폐되려는 그런 종목을 너무 많이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가 그 생각을 하세요. 제 유튜브에는 수많은 댓글 알바 같은 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게 있잖아요. 2월 14일 날 500만 원을 시작해서 현재 1억 4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놈이 써놨는데 지금 2월 11일입니다. 요 뭐 미래에서 왔어? 백질도 피처야? 그리고 뭐 작년 2월 14일로 따지면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지수가 2600에서 지금 1900까지 내려오고 그랬는데 500만 원에서 1억 400을 벌었다고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 줄 알아요? 저는 항상 알바 댓글 볼 때 이 뒤에 수정됨을 보라고 하죠. 왜냐? 이 앞에 급등주 검색기를 써서 급등주 프로그램을 써서 뭐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다 차단이 되니까 댓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다가 앞에 거 다 빼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제가 이런 주식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조회수가 막 1만 나와도 그 중에서 한 3천, 4천은 다 허수예요. 그냥 댓글 알바들이 댓글 달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당연히 광고 보겠어요? 안 보지. 그냥 댓글만 팍 작업하려고 오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어요. 오늘 뭐 상한가 먹었습니다. 뭐 하면서 이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올립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오늘 뭐 만약에 써니전자가 상한가 갔다면 이렇게 써니전자라던가 뭐 상한가 간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얼마 벌었다. 이렇게 딱 금액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보면 여기 제세공과금이라던가
수수료는 이렇게 딱 지워요. 근데 왠지 카메라로 찍으면은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모의 투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걸렸냐면은 매일 상한가 먹은 걸 찍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한 달 내내 상한가를 먹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를 자세히 봤어. 근데 제세공과금의 제자가 보이는데 앞이 4라고 찍혀 있습니다. 키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안타라던가 뭐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증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 수수료가 기본이 0.15에서 은행에서 만들면 0.13이에요. 0.13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0.3%가 될 수가 없어요. 0.01호구나. 그래서 수수료가 0.3이라던가 0.3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의 투자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모의 투자. 그래서 얘네가 제세공과금을 가다 둔 이유가 뭐냐면은 모의 투자기 때문에 이 제세공과금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제세공과금이 살짝 삐져나온 게 보였는데 앞자리 숫자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이거 잡아내가지고 이놈 탈퇴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액을 올리는 거죠. 이제는 종목을 올리면 이게 너무 빨리 걸리니까 하루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수익 이렇게 올리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세공과금 있는 데다가는 달력을 띄워놓대요. 달력을 띄워놔가지고 달력 때문에 가려진 것처럼 딱 보이는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제세공과금 못 가는 애들 이런 거 보면은 믿지 마세요. 왜 그것만 가리겠어요? 수익금은 보여주고 상식적으로 맨날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걔네 뭐 가입 인사나 그런 것만도 안 쓰고 이쪽에다가 계속 스크린샷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저 이거 다 계산해 보세요. 0.13입니다. 왜 0.15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가서 직접 만들었을 경우에 그렇게 수수료가 나오고 저는 은행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0.13%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모든 영상에 보시면은 계좌가 다 까여 있는데 그 까져 있는 영상에서 여러분이 수수료를 계산해가지고 뭐 틀린 게 있으면 저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런 애들이 그런 목적이 뭐냐면은 돈 그렇게 올려져 있으면 쪽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걔네들이 작업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 손실 보고 있는 계좌가나 그런 게 올라오면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쪽지 보내고 뭐 그렇게 작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 작업반이에요. 그런 애들 많은데 계속 수법이 막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알바들 조심하세요. 저렇게 지금 제 유튜브에다가도 댓글 다는 애들 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뭐 그러겠습니까? 영업하는 겁니다. 제가 왜 스트리밍을 해도 주식 얘기를 안 하고 주식 방송을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주식 방송을 하면은 기본 몇백 명이 들어와요. 알바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종목을 언급을 하면은 그 밑에다가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방송 자체가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 얘기를 하는 것도 싫고 그런 알바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오른 종목 중에서 보시면 이 노랑풍선이 있는데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고 뭐 여행사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다른 여행사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별로 안 좋고 다음 분기도 좀 전망이 어둡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는데 얘만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얘는 옛날에 뭐 휴네시온 같은 종목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런 종목도 옛날에 했었는데 이건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이런 식으로 뺐다가 정치 테마주 이제 갈 때 올릴 종목 없으니까 그냥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 올린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조금만 올리면 뭐 제2의 신라젠처럼 엄청 가겠지 하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라젠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차트 꺼내놔서 비교하는 걸 제일로 좋아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런 종목이 있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 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거든요. 옛날에 초창기에 신라젠이 2016년도에 상장했을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3,000원 이 정도까지 했었어요. 이 정도였는데 얘가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9,000원대까지 갔단 말이야. 9,000원대까지 갔는데 이렇게 쫙 올라와가지고 나중엔 얘가 10만원 아니 나중에는 이제 얼마까지 갔다 14만원? 15만원까지 가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되게 많이 봅니다. 많이 봐가지고 제라운 애들이 조금만 움직인다 하면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업종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여행 관련주 다른 게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투어 이번 분기 실적 대박 안 좋죠. 그리고 모두투어.
아, 얘네들 왜 실적이 자꾸 좋을 거다, 자꾸 좋을 거다, 레포트 써놓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개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는데, 쟤만 노랑풍선만 가는데, 이거는 과거에 에어부산이랑 똑같아요. 에어부산 상장했는데 얘만 갔잖아요. 얘 상장한 다음에 얘 막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왜,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주항공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갔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지금 주가가 죽을 쓰고 있는데 52주 신저가 갔다 막 내려오고 있는데 뭐 항공주인 에어부산만 이렇게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이게 건드리기 좋아가지고 그냥 저런 애들이 장난치는 거지. 저게 뭐 실적 좋고 전망 있고 막 그래서 올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옛날 휴네시온도 그랬어요. 얘도 몇 번 먹긴 먹었는데 이런 장난치는 종목. 이렇게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뺐다가 한번 장난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 옵션 만기일에 연기금의 동향을 잘 살펴보세요. 자, 연기금은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인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러는 건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 시작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건지 잘 기록해 두세요. 이런 기록해 두면은 나중에 큰 재산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록한 파일을 모두 날려가지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여러분도 이런 거 노트에 꼭 적어주세요. 아, 제가 귀찮아서 엑셀에 적어놨다가 엑셀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자, 2번. 주식 댓글 알바 조심하세요. 여기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서 A4 용지 한 페이지 이상으로 쫙 댓글 달거나 아니면 저렇게 막 쪽지 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뭐 하는 사람 다 알바예요.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쪽지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손실이 크고 힘들다고 해도 썩은 동아줄 같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계좌를 까도 수수료 가리고 그런 애들 믿지 마세요. 아, 오늘 마우스가 고장나가지고 마우스 새로 바꾸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걸 되게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장도 좀 안 좋고 허리 아프고 그냥 막 요즘 자꾸 뭐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가 싫어지네요. 돈을 벌어봤자 허리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이걸 벌어서 뭐하냐.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고 되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을 못해서 그런지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되게 막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솔직히 별로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아,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이번 달도 포지션 똑같아요. 옵션 만기일날 주의하고 만기일날 끝나고 뭐 장이 괜찮다 싶으면은 뛰어들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하지. 지금 본격적으로 파는 장이 올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지금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는 몸을 사리면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 자체만 올랐죠.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만 올렸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